네, 라이팅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벌써 한 달이 가고 2026년 1월이 가고지 2월이 됐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6일인데요. 근황 토크 간만에 촬영하려고 합니다. 한 달 어떻게 지내셨나요?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 정서상 1월 1일은 새해가 아닌 것 같죠? 구정이 지나야 네, 뭔가 진짜 2026년이 시작됐구나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씩 올해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억지로 이제 수첩 적어가면서 이제 오늘 할 일 이렇게 적어보고 있는데, 올해 2026년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저 AI 관련돼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으로 AI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2026년 한 해 동안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고요. 광주에서 일단 도서관에서 시작할 거고, 서울에서도 한 곳이 지금 연락이 돼서 지금 이제 좀 더 지나봐야 거기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온라인도 계속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제가 AI로 뭘 글을 써보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게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살아남을 두 가지 직업, 큐레이터, 프로듀서. 저는 이 두 개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 책에 그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 AI 도구를 계속 이제 저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편리한 점도 있는데 AI 도구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바로 요 두 가지다. 그러니까 큐레이팅도 못하고 프로듀싱도 못한다. 제가 그래서 이것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을 미래의 직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건데, 어때요? 저는 지금 이거 맞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도구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프로듀싱이란 건 이제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책을 만들어내든 컨텐츠를 만들어내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때요? 그 AI가 돼도 요건 사람이 직접 해야 되죠. 자,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마무리하고 이런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이거는 사람밖에 못하잖아요. AI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큐레이터, AI 도구 자주 써보신 분은 어떤 거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어떤 책 제목 정해줘, 아니면 어떤 뭐 내가 할 운동 추천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하나 추천하지 않잖아요. 몇 개, 서너 개 딱 하고, 자, 요런 거 있고요. 각각 장단점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고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고르는 능력이 뭐야? 큐레이팅. 그래서 큐레이팅, 프로듀싱 이 두 개는 이제 제 생각에 이거는 영원히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로 남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쓴 책인데, 맞아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AI로 이제 글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도했던 거는 이제 동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동화로 이렇게 AI로 그림도 그려보고 이러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동화, 글쎄요, 제 기준으로는 한 80%, 90% 만족합니다. 동화 정도는. 근데 얘가 이제 다른 글을 쓸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 다음 시도했던 게 이제 소설이거든요. AI로 소설 쓰고 제가 라이브 방송 몇 번 했는데, 오늘 또 할 예정인데, 소설까지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시도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이제 자서전이었어요. 요거 이제 샘플 어떤 분 자서전인데, 자서전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는 되게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설 같은 경우는 허구잖아요. 배경도 허구고 인물도 허구고 사건도 허구라서 AI가 쓰든 얻어 뭐 베껴 오든 창작을 하든 이게 자유롭잖아요. 소설은. 근데 이제 자서전은 사실인 거예요. 인물도 사실, 그 다음에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 기반으로 하는 건데, 과연 이 AI가 쓸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고민이었는데, 제가 요거 몇 번 지금 한 3권, 4권 정도가 나왔는데, 동화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요 AI 자서전뿐만 아니라 AI 소설, 그 다음에 AI 동화 같은 것도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디랑 할지는 정해지면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 도서관도 아직 거기서 이제 공지 그 팜플렛이 아직 안 나와서 그 나오면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로 그럼 자서전 어느 정도로 얘가 써줄 수 있느냐? 요거 지금 표지인데요.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강의들 여기 적어놨고, 본문 제가 그 지금 PDF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요렇게 이제 전직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서울 신당동에서 출생했다는 기록을 넣어서 AI한테 자서전을 써달라고 해서 지금 얘가 쓴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얘가 다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AI로 그 자서전 쓴다고 해서, 자, AI야, 내 자서전을 써줘라 이러면 못 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파트를 나눠야 돼요. 하나하나 나눠서 어떤 부분에 있는 거, 요 부분만 써줘라 라고 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배경은 어디였고 시대는 어디였다, 이 정도 정보는 넣어줘야지 얘가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볼게요. 지금 여기 분필 잡았던 손에서 서울 골목길에서 키운 교사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1-1 파트 가서 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골목길에서 키운 교사의 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뿌리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과 세련 아파트를 들비한 곳이지만 쭉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그 자서전 쓸 때 여기서 줬던 정보는 1960년대 서울 신당동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 요것만 준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AI가 채워 넣은 거예요. 요런 것들 AI가 채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뭐 놀이라든지 어렸을 때 기억 는 걸 가지고 얘가 쭉 이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학교 놀이 했다라든지 골목길이 나의 첫 번째 교실이었다든지, 이거는 AI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 계기가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AI가 창작한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요 글 쓰신 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거 그냥 자서전에 이렇게 넣은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AI로 글 쓰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고 어떤 사람은 뭐야 저게 말이 돼? 라고 항상 지금 이 경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교대 시절이 어땠고 어린 시절 어떻고 뭐 사회복지사 꿈까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1-1장의 1절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 실제로 여기 써여 있는 한 4,000자 정도, 4,000자에서 5,000자 정도 글이 되는데, 여기서 직접 작가가 AI, 그러니까 뭐 리튼이라든지 글록이라든지 제미나이, 챗GPT에 써놓은 거는 100자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불려줬다는 건 조금 그런 결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자서전 작가한테 내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써주더라,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AI 자서전 쓰는 게 가능성도 있고, 또 자서전을 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자서전 하면 어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어떤 삶의 가치랄까?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신념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런 인생을 가지고 있었어, 이건 좀 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살아온 거 소설책으로 쓰면 몇 편이 나와, 이런 분들인데, 그게 지금 말로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Dreams come true,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AI에 대고, 나 이런 인생을 살았어, 이거 소설책으로 써줘, 이거 자서전으로 써줘, 확 써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기술이 그만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도구가 될 거고, 정통적인 글쓰기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야, 세상 말세다, 어떻게 사람이 아닌 저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쓰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전혀 글을 써본 적이 없고 글이란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소중한 어떤 개개인의 역사라면 역사죠. 역사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의 퀄리티가 예술적으로 완벽하거나 추천할 만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가치,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 기록, 어떤 희망, 생각, 소망, 철학, 사상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계기의 장이 하나 마련됐다는 걸 저는 크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자서전 쓰기 클래스를 올해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소설 쓰기도 계속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는 저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AI가 소설을, 그래, 제가 좀 차이를 느끼는 게, 지금 7편을 쓰고 지금 8편째 쓰고 있는데, AI로 소설 쓰는 거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어눌했어요. 이 글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어눌했는데, 제가 엊그제 또 한번 테스트 삼아서 또 짧은 단편 소설 한번 써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와, 몇 달 안 됐는데 퀄리티가 확 높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AI 로직이라는 기술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요 AI 관련된 강의, 교육, 어떤 컨텐츠 만들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복잡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학기 초에 이제 저는 학교나 공공교육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메인이다 보니까 학교나 현황 조사 같은 걸 하는데, 학생 수가 축축축축 줄어들고, 학교도 문 닫는 곳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고 남녀공학 통합된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학교가 정말 많이 줄어들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이제 학교 말고 다른 데서도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좀 교육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평생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AI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짜맞춰지죠. 제가 왜 난데없이 AI로 막 소설을 쓰고 막 이러고 있는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학교의 역할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느끼기에 어떠세요? 자녀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역할보다 좀 보육기관, 돌봄, 케어, 보육하는 역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우리는 오히려 그걸 더 바라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도 해보고 싶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한 주에 책 한 권씩 써보자 였거든요. 제가 작년에 책을 32권을 썼어요. 물론 AI로 쓴 것도 있고 제가 쓴 것도 있고, 근데 1년에 52주, 설 한 주, 추석 한 주 빼면 대충 1년에 50권 쓰면 한 주에 하나씩 썼다고 치는데,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한 60% 달성하면 많이 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주 한 주 가는데, 너무 제가 올해는 책 몇 개 썼지? 이렇게 계속 점검하게 되는데, 다행히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 한 주에 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에서 또 한 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AI 소설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새해 계획 아직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설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뭐 청소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나 올해는 그냥 양치만 열심히 해서 그냥 충치 없이 한 해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아이랑 가족들과 뭐 한 달에 한 번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혹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정말 크고요.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계획조차 없으면 그냥 또 1년 갑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이러면 몇 년씩 가고 결국엔 못합니다. 근데 수첩 어디 구석에라도 적어놓고 나 올해 이건 해볼까? 라고 하면은 올해 못하면 몇 년 안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킷리스트 이런 걸 쓰는 건데, 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AI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당장 일자리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그 무슨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허상이고, 실제로 제가 써본 바로는 그냥 AI는 그냥 이런 거다. 그 펜, 만년필인데 조금 똑똑한 만년필이다. 근데 이 만년필 펜이 나를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그냥 도구잖아요, 도구.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